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말이죠. 확실히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떤 비밀을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럼요. 잘 보냈죠. 박사님 오늘 강연도 궁금한데요. 오늘 네. 주제는 뭔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배웠죠. 이 스트레스를 남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네, 똑같을까? 아니면 좀 다를까? 네. 이런 이야기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남녀의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바로 박사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남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스트레스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한번 상처가 생기면 그 내 기억에 저장이 되고, 한번 저장된 기억은 그 일이 해결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00번을 빌어도, 그 환경이 좋아져도, 그 돈이 돌아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기억에 차곡차곡 계속 쌓이면서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해결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이해하셨겠죠. 이렇게 쌓인다는 개념, 사라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스트레스를 언제 받았느냐, 또 내 성격이 어떠냐,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영향 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뭐 일시적으로 받았느냐, 몇 년, 몇십 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성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우리 뇌가 발달을 점점점 합니다. 아이 때 다 발달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 해마가 발달하는 시기, 편도체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이 해마와 편도체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완벽하게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일을 이제 기억 못하는 게 꽤 많잖아요. 분명히 엄마랑 같이 웃고 장난감을 가지고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발달하는 과정,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기억이 다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청소년 전기에 받았느냐, 청소년이 지난 다음에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분노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잘 못 참아요. 화가 너무 나서 요새는 뭐 부부간에도 대놓고 그냥 막 큰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왜 이렇게 분노공화국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감정의 상처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게 분노를 유발해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앞에서 차가 끼어요. 저 오면 안 되는데 안 끼워줍니다. 화가 나죠. 끼려고 했던 사람은.
또 앞에 가서 또 끼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싸움 나는 경우를 여러분들 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또 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도 말이죠, 내 모습이 그대로 앞으로 나오면, 내가 뭐 몇 살 누구라는 게 확인이 딱 되는 순간에는 표출하기 어려워요. 숨어 있어야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차 속에 숨어 있을 때 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에다가 이 차는 누가 직급을 써가지고 선생님 오한진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다 비켜줄 거예요. 서로 누군지를 아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익명,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자꾸 참아서 뭐 안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화가 계속 나면 기어이는 이런 감정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이런 감정 장애들은 마지막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느냐?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이에요. OECD 1등 자살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이게 이유가 굉장히 많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 안에서 뭔가 성공하고 출세를 하려면 무한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하면서 내가 무시당했다, 나는 좀 뭔가 좀 모자란다, 또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간 15,0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돼 있고, 시도를 하는 사람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경쟁적이고 또 다른 우회로가 너무 없다 이런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지껏 받은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화를 부르고, 조금 지나면 분노를 유발하고, 조금 더 지나면 감정적인 상처들이 쌓여서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다가 기어이는 행동의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이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남녀를 똑같이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감성적으로 좀 다릅니다. 아마 집에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는 부모라면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아실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는 좀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인 데 비해서 여자아이는 굉장히 살갑고 감정 표현을 부모한테 잘하면서 표시가 나죠. 이 정도로 일반화를 시키면 남녀에는 이런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차이가 산술적으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해보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남자는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 그냥 1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을 착 열었더니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기분 좋다. 1점입니다.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웠어요. 우와, 기분 좋네. 두 개가 점수가 똑같은 1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30억이 붙었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점이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것도 남자는 마이너스 1점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기분이 나쁘면 어떤 때는 막 정말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게 마이너스 1점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기분이 좋다 1점, 그냥 그렇다 0점, 기분이 나쁘다 마이너스 1점. 아주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데 여성은 이거의 10배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가 1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 기분이 좋다가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가 참 좋다 오늘 기분이 좋네 1점. 자 가다가 5만 원 주셨네 5점. 야 오늘 뜻하지 않게 남편이 나한테 생일 선물을 가져왔네. 그것도 내가 정말 원하던 걸 사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10점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를 남성들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못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의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제분들이 소풍을 갑니다. 자, 소풍 가는 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놀잖아요. 그렇죠? 소풍은 노는 거니까. 몇 점이에요? 남자아이는? 1점이에요. 자, 근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소풍 갔다 온 얘기부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소풍 갔다가 오면 엄마가 꼭 물어봐요. 아이한테. 사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쿡 찔러가지고. 야, 소풍 재밌었어? 사내 아이는요,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물어가지고. 그럼 또 물어요. 재밌었냐고. 한 2번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3번째 정도 좀 세게 물어야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아, 재밌었냐고? 이러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 뭘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다니까. 이게 사내 아이의 대답이에요. 자, 왜 사내 아이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할까요? 그게 바로 감정이 기분이 좋다가 1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침에 나갈 때 기분이 몇 점이에요? 기분이 좋죠? 1점입니다. 소풍 가면 맨 처음에 뭐 하죠? 보물찾기예요. 그 보물찾기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보물을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노는 거니까요. 기분이 계속 1점이에요. 보물찾기가 끝나면 뭐 하죠? 점심 먹습니다. 소풍 가서 먹는 점심과 집에 와서 먹는 점심 어떤 게 더 맛있고 재미있을까요? 소풍이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1점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소풍 가서 뭐 하죠? 놀아요. 오락하고 뭐 노래하고 장기자랑하고 놀잖아요. 그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몇 점? 1점이에요. 자, 끝나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풍은 일찍 끝납니다. 집에 가서 또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도 1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1점짜리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소풍 가서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1점짜리 중에 뭘 꺼내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뭔 얘기를 내가 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대답이 아, 뭐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다니까. 이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자아이는 어떨까요? 여자아이가 소풍을 갑니다. 자, 그 전날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 집은. 왜 난리가 나요? 옷을 다 뒤져서 내일 아침에 내가 입고 갈 옷을 골라야 돼요. 예쁜 옷으로. 이걸 남자들은 모릅니다. 집에 딸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자기 옷만 고르나요? 아니에요. 언니 옷, 동생 옷, 엄마 옷까지 골라서 제일 이쁜 걸 고릅니다. 한 벌을 고를까요? 아니에요. 전날 저녁에는 2벌 이상을 고릅니다. 2벌 정도 골라요. 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봤을 때 더 이쁜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남자들이 과연 알까요? 모르죠. 자, 아침에 제일 이쁜 옷을 골라서 입었습니다. 자, 이러고 학교를 가요. 기분이 몇 점? 10점이죠. 나는 지금 천사야. 난 천사같이 입었어. 이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 기분이 정말 날아가는 거죠. 자, 학교 앞에 갔는데 나보다 훨씬 잘 입은 애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기분이? 기분이 몇 점으로 내려가요?
몇 점으로?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 그 아이 입은 옷을 가서 만져보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순간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 금방 알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소풍 갈 때 어제 입던 교복,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어제 신던 신발 신고 갑니다. 왜?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이쁘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죠. 가서 누구를 확인해요? 누가 이쁘게 입고 왔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왔나 안 왔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있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는 아니죠. 자, 나보다 훨씬 잘 입은 아이가 나타나서 기분이 마이너스 10점이 됐어요. 이런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바뀐 내 감정 이야기를 엄마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풍이 한 번뿐일까요? 점심 때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 갖다 드리라고 김밥을 맛있게 쌌어요. 그 갖다 줬더니 나만 싸운 게 아니에요. 딴 아이도 싸우고 막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 거는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어요. 그 쳐다보는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자, 이것도 쳐다보는 그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집에 오면 엄마가 묻습니다. 소풍 재밌었어? 딱 치자마자 우선 첫 번째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분이 왜 나빠졌죠? 더 잘 입은 애가 나타났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옷을 왜 입었고 누가 사준 거고 얼마짜리고 어디서 파는 거고 색깔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언제 입고 나갔더니 누가 이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입었는데 거기에 백은 뭘 들고 신발은 뭘 신고 나갔는데 걔가 입고 온 옷은 무슨 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세일도 안 하고 값이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뭐랑 맞춰 입었는데 기가 막혔다. 나는 이게 뭐냐?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1초도 안 걸린 시간에 바뀐 내 감정 이야기를 길게 가면 15분에서 30분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당. 자, 반나절 소풍 동안에 사건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풍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엄마랑 거의 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잘 입었던 애가 싸온 김밥을 또 먹었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남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훨씬 더 감정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장애, 우울증, 불안증, 옛날 말로 하면 화병,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대여섯 배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일반화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근데 남자 중에도 여성 같은 남자가 있고 여성들 중에도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감정은 조금씩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걸로 리워드, 즉 돈을 받아서 일상을 살고 있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감성이 없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라도 여성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뭐 요즘 많이 있는 탤런트, 배우, 음악하는 사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또 뭐가 있겠어요? 머리 해주는 분들, 또 뭐 있습니까? 책 쓰는 사람들,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게 전부 다 감성을 표현해서 그걸로 내가 리워드를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감성이라는 것은 남녀의 차이가 물론 이렇게 일반화하면 표시가 나지만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남녀의 차이가. 그걸 여러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무조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 중에도 남성스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남녀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한 시간을 주고 세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남자와 여자는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한테 세 가지 일을 줬어요. 한 가지는 5분 걸리는 일이고, 한 가지는 15분 걸리는 일이고, 한 가지는 40분 걸리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주면 남자는, 대부분의 남자, 감성이 아까 1 이런 남자들은 5분짜리부터 합니다. 세 개니까 한 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20분, 20분, 20분으로 나눠서 5분짜리 일을 하고 15분을 쉬어요. 왜? 일 하나 했잖아요. 그 다음 일은 15분 걸려요. 15분 하고 5분을 또 쉽니다. 마지막 일을 시작을 했는데 40분 걸리는 일이네요. 그럼 이 일이 끝날까요? 못해요. 20분 하고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분한테, 여성들한테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주면 어떻게 돼요? 40분 걸리는 일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15분 걸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걸리는 일을 해서 1시간에 세 가지 일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일이 한꺼번에 주어지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할까요? 감성이 큰 분한테 물어보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신 분한테 잘못 물으면 거꾸로 가장 쉽고 편한 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남녀의 이 감성에 대한 차이 이야기,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반드시 모든 남녀가 다 이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반화해보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유발하는 거, 이거 다 설명을 제가 미리 한번 드렸죠. 스트레스가 꽉 차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자율신경계를 문제를 삼아서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억에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로도 기억에 저장된 걸 없앨 수가 없고요. 수술로도 기억에 저장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기억으로 그것들을 쭉 덮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세지면 기억이 자꾸 저장이 돼도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자존감 이렇게 표현하고 회복 탄력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좀 두루뭉실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